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치과교정과에 재직 중인 추연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방학도 맞이하고 그래서 교정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예전과 다르게 선택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브라켓 교정도 있고 투명 교정도 있고 브라켓 교정 중에서도 장치가 굉장히 종류가 다양해졌고요. 투명 교정도 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환자분들의 선택지가 늘어났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기도 하지만 나에게는 과연 어떤 장치가 맞을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의 가이드라인을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교정은 환자와 의사가 같이 만들어가는 치료라는 점에서 다른 치과 치료와는 좀 다른 면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오랜 시간 치료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환자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간략하게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주제는 브라켓 교정, 투명 교정, 당신에게 맞는 교정은 무엇일까? 이렇게 제가 정해봤는데요. 한번 보시면서 나한테 맞는 교정이 뭘까를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병원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저희 병원에는 2층하고 7층에 치과가 있고요. 7층에 치과 교정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7층이기 때문에 굉장히 전경이 좋아요. 여기서 저는 한 3분의 1 정도는 투명 교정을 하는 것 같고 3분의 2 정도는 브라켓 교정으로 환자들을 치료를 하고 있고 다양한 방법들을 이용해서 환자분들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강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교정이 왜 필요한지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치아 교정 해야 될까?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교정을 하려면 어떤 준비 과정이 필요한지 이제 가면은 교정 진단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선생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고 왜 해야 할까가 궁금하실 테니까 이 내용. 그리고 나에게 맞는 교정은 무엇일까? 그러면 투명 교정을 해야 하는 사람, 그리고 브라켓 교정을 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어떤 사람일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간단히 Q&A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치아 교정을 왜 해야 할까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치아 교정 꼭 해야 되는데도 난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해도 된다고 제가 얘기해도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환자들은 저한테 교정을 하겠다고 찾아왔던 제 환자들 사진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교정을 지금 다 끝마치신 분들의 사진입니다. 봤을 때 교정이 필요해 보이시나요? 제 판단에는 이분들은 모두 다 교정이 필요한 환자였어요. 어떤 이유에서 이분들이 교정이 필요했을까요? 단순히 이를 그냥 반드시 펴기 위해서였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한번 교정의 목적에 대해서 볼게요. 이런 이유 때문에,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교정을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구강 기능과 구강 위생을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먼저 만성 치주질환, 잇몸병이죠. 잇몸병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가 많이 삐뚤면 쉽게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충치도 쉽게 생깁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환자들은 제 환자인데 이가 비슷하게 삐뚤네요. 이렇게 삐뚤 상태로 저한테 찾아왔는데 자세히 보시면 사이가 이미 썩었습니다. 근데 이런 치아를 그대로 두고 충치 치료를 하게 되면 제대로 접근하기가 너무 어렵고 제대로 된 치료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기성의 치과 치료를 위한 재료들은 다 가지런히 이제 배열된 치아를 기준으로 해서 뭔가 끼우는 것들이 마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에 뭔가를 넣어가지고 공간을 마련한 다음에 충치를 제거하고 여기다가 이제 충전 같은 걸 하게 되는데 이렇게 삐뚤게 돼 있으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치료가 돼요. 그리고 치료를 한 후에도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2차 우식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생기기가 쉽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정상적인 치아 배열에서는 침이 흐르면서 그리고 씹으면서 혀와 뺨의 그런 움직임에 의해서 자정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삐뚤 치아에서는 자정작용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게 되고 사각지대가 존재하게 돼요. 그러면 당연히 치석, 치태가 잘 끼게 되고 균이 자라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인 자정작용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는 곳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제 환자 잠깐 보여드리면 이런 환자분, 20대 남자분이셨는데 잇몸도 굉장히 내려가 있고 지금 보면은 이런 데도 충치가 심하게 생겼죠. 여기도 그렇고. 왜냐면
양치질이 제대로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칫솔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위는 신경 쓰지 않으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겠죠. 네, 이 지금 사진은 스케일링 직후에 이거 찍은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굉장히 충치가 있었던 흔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잇몸도 나빠진 것도 보이고요. 이 환자는 과연 교정 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이거는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런 치아를 또 교정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보면은 먼저 닿지 말아야 될 이런 치아, 앞니가 먼저 닿아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 잇몸 퇴축을, 잇몸이 내려가는 거를 더 야기를 시키게 되고 치아를 더 약하게 만듭니다. 치아끼리 균등하게 힘을 받아야지 서로 힘을 나눠주면서 씹을 수가 있겠죠. 근데 어떤 한 치아에만 힘이 집중되게 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잘 씹어먹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거꾸로 씹히는 치아는 씹어먹는 효율이 잘 나오기 어렵겠죠. 닫지 말아야 할 치아도 닫게 되고요. 이 환자분 50대 후반이신데 교정을 결심하시고 오셨어요. 네, 제 환자 중에 50대 위장 장애 때문에 양악 수술을 하신 분도 계세요. 더 나이 들면은 더 못 씹을 것 같다. 그래서 결심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잘 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전신 건강에도 영향을 주는 큰 요인이 되거든요. 요즘에 100세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50대에 교정을 통해서 잘 씹게 만든다면은 앞으로 살아가시는데 훨씬 더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교정을 통해서 이렇게 가지런한 일을 갖게 되었습니다. 심미적 개선도 이분한테는 중요한 문제긴 했지만 저는 이제 기능 개선하는 거에 중점을 두고 교정을 했어요. 세 번째로 치아가 이렇게 깊이 닿는 분들이 계시죠. 앙 물었을 때 아래 치아가 2분의 1에서 한 3분의 2 정도는 보여야 되는데 이분은 거의 안 보이죠. 여러분들도 한번 앙 다물고 아랫니가 얼마나 보이는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윗니가 아랫니를 거의 덮는다. 그러면 빨리 교정치과에 가셔야 됩니다. 이분의 아래 치아만 보면 아래 치아가 이렇게 닳아가지고 거의 애기 치아처럼 됐죠. 그래서 신경이 다 이미 노출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통증이 있었기 때문에 신경치료를 하고 이제 이 위에다가 씌워줘야 되잖아요. 신경치료를 했으니까 크라운 하려고 하는데 공간이 전혀 안 나오고 만약에 이 크기로 씌운다면 네, 제대로 된 기능을 못하겠죠, 치아가. 그래서 교정을 같이 하고자 했습니다. 이 분의 나이가 몇 살이실 것 같아요? 치아가 많이 닳아있고 보철물도 많이 있는 걸 봐서 나이가 좀 있으실 거라고 아마 예상이 되실 건데 나이가 60대 중반 분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모습 2개월이 지났을 때 변화가 조금 보이시나요? 네. 그리고 6개월, 5개월 정도의 교정은 마쳤고요. 6개월에 지금 임시치아가 이렇게 들어간 모습입니다. 처음하고 좀 달라진 점이 없는 것 같으세요? 이게 최종 보철 했고요. 처음 사진과 이 사진의 비교를 해볼게요. 네, 이렇게 변화했습니다. 지금 보면 비교를 해보니까 훨씬 더 눈에 확 띄죠. 아래 치아가 훨씬 더 많이 보이게, 그리고 훨씬 지금 보면 위에 치아가 이렇게 내려오는 것 같은데 더 반듯하게 이렇게 개선이 된 게 보이죠. 그래서 저작 기능 개선하고 치아 마모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교정 치료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살펴보면 턱관절 장애 원인은 굉장히 사실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100가지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다양한 요인이 관여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제가 교정 치료를 하다 보면 이 환자는 뭔가 교합적인 부분을 고쳐주면 턱관절 질환이 그래도 완화가 되겠다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교정 치료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턱관절 장애가 개선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떤 교합적인 문제가 있으면 더 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예를 보여드릴게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 잘 물리는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이런데 뜬 공간이 막 보이죠? 네, 치아가 두 쌍 빼고는 다 안 물리는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은 턱관절 질환이 있었는데 다른 이제 병원에서 1년 넘게 턱관절 치료를 받고 계셨어요. 장치도 하고 물리 치료도 하고 했는데 개선이 없어서 결국에는 대학병원에 오셨는데 예전에 교정 치료를 이미 받았던 분이에요. 근데 턱관절이 안 좋아지면서 더 안 물리게 되고 그러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교정을 먼저 하는 게 이분의 턱관절 장애 치료에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권유를 드렸고요. 지금 보면 앞니가 하나도 안 물리고 뭐 이가 맨 끝에 치아 빼고는 다 안 물리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치아가 점점 물리는 게 보여요. 3개월 지났는데. 그리고 이 환자는 투명 장치로 치료를 했습니다. 치아가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잘 맞아지고 있는 게 보이죠? 네, 마무리된 모습이고요. 지금 처음하고 비교했을 때 훨씬 잘 물리는 치아를 갖게 됐어요. 그리고 처음과 끝에 엑스레이를 겹친 모습을 보면 처음에는 입이 안 다물어졌거든요. 이 환자분이. 근데 끝에 가면은 이렇게 입이 자연스럽게 다물어지면서 치아들도 안 물리던 게 물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훨씬 더 편안한 턱을 갖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또 치아 교정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개방교합이 있는 경우에는 발음 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발음이 샌다던가 실제로도 논문 같은 데 살펴보면 이렇게 개방교합이 있으면 발음 장애 비율이 20배나 높아진다 그래요. 그래서 이 환자분도 이제 발음적인 문제도 있었고 여기에 이제 매복치도 있고 그래서 교정을 이미 끝마치신 환자분이고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만족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특히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발음을 고치기 위해서는 언어 치료나 혀 근기능 운동이 같이 동반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교정을 해주면 도움이 된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교정과에 찾아오는 가장 많은 이유 중 하나죠. 심리적인 그런 자신감을 회복하기 위해서인데요. 비대칭의 경우에는 골격적으로 심한 비대칭은 사실 교정만으로는 고칠 수 없어요. 그래서 교정과 함께 수술을 동반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치아의 비대칭의 경우에는 교정으로 효과적으로 고칠 수 있어요. 이 환자분도 치아 보면은 많이 삐뚤은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입도 돌출감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심리적으로도 좀 개선을 하고 싶고 뭔가 치아의 비대칭도 고치고 싶다 하셔서 오신 분인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굉장히 대칭적이고 돌출감도 딱 적당히 사라지게 만들어서 자신감을 회복한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까 잠깐 보여드렸죠. 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바뀌었나 지금 잠깐 보여드릴게요. 치아도 많이 삐뚤고 잇몸도 많이 내려가고 그 다음에 충치도 있고 이런 사례였습니다. 지금 보시기에도 치아가 너무 많이 삐뚤죠. 그래서 발치 교정을 했고요. 이 환자분은 브라켓 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브라켓 붙여서 지금 교정을 하고 있고요. 마무리한 모습입니다. 잇몸 상태나 전체적인 구강 상태가 훨씬 나아졌고요. 처음하고 끝을 비교를 해보면 이 환자분은 20대 후반 남자분이셨는데 다행히 잇몸도 개선된 것이 보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내려가 있었는데 치아를 제자리로 이동을 시켜주니까 훨씬 잇몸이 좋아졌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더 일찍 오셨으면 잇몸을 더 많이 살렸을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교정에는 나이 팩터가 물론 제 환자분들 중에 60대 분들까지도 계시지만 네, 뭐 체크하시는 분들 중에는 70대 분도 계시고 하지만 아무래도 어릴수록 이런 잇몸 반응이나 치아 이동 속도 이런 것들이 영향을 더 줬기 때문에 네, 어릴 때 이제 자녀분들이 있으면 어릴 때 데려오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렇다고 늦은 건 아닙니다. 이분도 20대 후반에 오셨지만 훨씬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개선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교정을 왜 해야 하는지 알았으니까 교정을 이제 어떻게 하는지 봐야겠죠. 먼저 교정을 하기 위해서는 교정 진단이란 걸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병원의 교정 진단 프로토콜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치과를 가면 보통 이런 사진을 찍죠. 이거를 파노라마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치아와 주변 조직의 전반적인 상태를 확인하고자 하는 거고요. 입안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고 이걸로 치아 뿌리가 어떤지 그리고 잇몸 뼈는 어떤지 사랑니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턱관절 형태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로 제 환자분 보면 과거에 뭔가 수술했던 흔적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사랑니도 있고 그다음에 치아가 삐뚤은 것도 여기서 보입니다. 그리고 턱관절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런 사진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치과 의사들은 전반적인 상태를 확인하게 되는데 교정에서 중요한 건 또 옆모습이잖아요. 돌출감을 줄여주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옆모습 사진을 찍게 됩니다.
이제 옆모습 사진에서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아래턱이 나와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윗턱과 아래턱의 관계, 그리고 그 턱에 담겨 있는 앞니, 치아 각도, 그리고 전체적인 얼굴 각도나 뭐 돌출도의 분석 같은 것을 옆모습 사진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찍게 되는 게 이제 CT거든요. CT 촬영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보통은 해부학적인 한계를 확인하기 위해서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만약에 어떤 환자의 치아를 뒤로 밀려고 그래요. 후방으로 뒤로 밀려고 하는데 뒤에 뼈가 있으면은 이제 뼈의 한계에 다다르면은 안 가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본 파노라마 사진으로는 공간이 충분해 보였어요. 근데 CT를 찍었더니 여기에 이게 뿌리거든요. 뿌리가 뼈에 딱 걸려 있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 제가 계획을 세울 때 뒤로 보내는 계획은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CT를 확인해서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 CT를 확인하지 않고 뒤로 보내는 계획을 세워서 주구장창 힘을 준다. 그러면 허송세월만 하게 되는 거고 치아나 뼈에 무리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CT를 찍어서 확인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CT에서 또 확인할 수 있는 게 턱관절이 지금 건강한 상태인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 환자는 네, 건강한 상태고요. 그리고 CT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알 수가 있는데 비대칭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돼요. 이렇게 턱 뒤에 길을 양쪽을 재주고 또 턱 아래 길을 재줍니다. 그래서 어떤 게 비대칭을 유발을 하고 있나 분석을 하게 되고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AI 프로그램도 같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AI 프로그램에서 얼마나 얼굴 중심선에서 턱이 벗어나는지, 턱 끝이 벗어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게 되고 아까 CT에서 수치 잰 것과 함께 같이 분석을 해서 원인이 무엇인지를 판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옆 사진에서도 전체적으로 이제 돌출감이나 위턱뼈, 아래턱뼈 이런 뼈, 그 다음에 치아 각도를 통해서 돌출에 대한 분석도 같이 하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AI 프로그램의 한 장면을 제가 따온 거고요. 물론 AI 프로그램이 완전히 100% 지금 믿을 수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의사의 판독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엑스레이 말고 찍는 게 임상 사진이죠. 입안에 막 여러 가지를 넣어가지고 막 찍잖아요. 리트랙터라고 개구기 이렇게 부르는데 임상 사진을 촬영하는 목적은 뭐냐면 현재 상태를 기록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현재 상태를 기록하고 중간 상태를 기록하고 마지막 상태를 기록하게 돼서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특히 처음하고 이제 중간을 보면서 의사 선생님들이 자기가 계획한 대로 치아가 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굴 사진을 그 다음에 찍게 돼요. 얼굴 사진을 찍는 이유는 뭐냐면은 아까 뼈로 얼굴 비대칭을 분석했지만 CT를 통해서, 그런데 저희가 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얼굴에는 소프트 티슈, 그러니까 살, 근육 이런 것들이, 피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비대칭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비대칭 분석을 다시 한번 해주게 되고 미소 라인 같은 것도 분석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치아 이동 방향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받게 돼요. 지금 보시면 이 환자 사진을 가지고 무표정일 때 사진을 가지고 지금 입술 라인이 혹시 삐뚤어졌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입술 라인이 삐뚤어졌는지를 보고 그것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많이 삐뚤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제 양악 수술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게 되고요. 살짝 삐뚤어졌을 때는 사실 많이 눈에 띄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과 상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안모 비율, 네, 가로 세로 비율도 체크를 해주고 돌출도도 뼈에서뿐만이 아니라 입술 근육 이런 것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분석을 해줘요. 여러 단계의 분석을 거치죠. 다음으로는 이제 사진으로는 입안 상태를 정확히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치과 가시면 여러분들이 본을 뜬다 그런 거를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본을 떠서 석고를 부어서 이렇게 보통 석고 모형을 만들거든요. 근데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석고 모형은 진단할 때 거의 뜨지 않고요. 아예 뜨지 않고 이렇게 스캔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편하게 이제 진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파일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AI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했는데 프로그램에 넣어서 치아 사이즈를 다 재게 돼요.
치아 사이즈를 재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이즈를 합쳐봐요. 합쳐봐서 이 환자의 악궁, 그러니까 턱의 크기하고 비율이 맞는지 혹은 비율이 안 맞기 때문에 발치를 해야 될지 이런 걸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판단은 의사가 하는 거고 여기에는 이제 비율에 관련된 그런 수치만을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의사가 보고 이 환자는 뭐 뒤로 치아를 후방 이동시키면 되겠다. 혹은 발치를 해가지고 좀 펴주면서 돌출감도 해소해줘야겠다. 이런 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료 계획과 플랜을 세우게 되죠. 실제로 제가 다 세웠던 거고요. 여기까지 진행했다면 다음으로는 이제 교정 방법을 결정해야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내용일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크게는 브라켓 교정, 투명 교정 장치 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뭐 여러 가지 근기능 장치 같은 것도 있고 가철식 장치도 있고 그 다음에 조그만 미니 튜브 장치 같은 것도 있는데 오늘은 크게 이렇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브라켓도 종류가 요즘엔 굉장히 다양해졌죠. 뭐 그냥 모양으로 보자면 메탈 브라켓, 그 다음에 세라믹인데 이제 캡이 메탈인 거, 그리고 완전 세라믹 브라켓 이렇게 있고요. 그거에 비해서 이제 투명 교정 장치 이렇게 있는데 사실 교정 결과가 다르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항상 그렇게 말씀드려요. 교정 결과는 다르지 않습니다. 교정을 많이 해보신 선생님들 그리고 교정 전문의 선생님들이 계시는 곳이라면 두 장치의 결과는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치는 도구예요. 그냥 장치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두 장치 중에 이 두 장치의 차이점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거는 신미성 관련된 거예요. 브라켓 교정은 보시기에도 좀 신미성이 떨어지죠. 하지만 저는 브라켓을 아직도 많이 쓰고 있는 이유가 좋은 장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할 것 같은 이 메탈 브라켓, 철길 깔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메탈 브라켓도 사실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면 치아에 제일 부담을 덜 주는 장치 같거든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전 교정을 하게 되면은 주로 메탈 브라켓을 붙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사회생활 하시고 뭔가 말씀을 많이 하셔야 되는 분들 혹은 입안에 쉽게 상처가 나고 뭐 얼서 같은 게 많이 생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투명 교정 장치 굉장히 신미성이 뛰어나고 사회생활 하는데도 크게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교정하는지 아예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투명 교정 장치는 신미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하지만 투명 교정 장치라도 이제 이 치아에 붙은 거를 어태치먼트라고 부르거든요. 이건 뭐냐면 치아를 이동시킬 때 투명 교정 장치는 아무것도 없는데 치아를 뭔가 자꾸 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잡이를 달아주는 거예요. 치아에 손잡이를 달아서 돌려주거나 옆으로 이동시키거나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투명 교정을 하고 있는 환자 사진인데 그러면 이게 심미적인가요? 전혀 심미적이지 않죠. 그래서 이거 관련된 논문을 쉬운 논문이에요. 잠깐 보여드리면 얼마나 시선이 가는가에 대한 논문입니다. 지금 보면 앞니에 저런 손잡이가 안 달린 거, 그 다음에 앞니에 손잡이가 달린 거, 그 다음에 어금니에만 손잡이가 달린 거, 그리고 여기 하나 세라믹 브라켓을 붙인 거를 기준으로 해서 아이 트래킹 기법을 이용해서 시선이 얼마나 오랫동안 응시하는지 그거를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 앞니에 뭐가 붙어 있으면 사람들이 거기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의 목적인 투명 교정의 신미성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복잡한 이동은 아무래도 이런 손잡이가 많이 붙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은 옥수수 알 같은 게 여기 다다다닥 붙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이 어태치먼트 주변으로 치태, 치석 이런 것도 끼고 변색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너무 복잡한 교정은 오히려 이런 세라믹 브라켓이 신미적일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투명 교정이 신미적입니다. 다음으로 또 브라켓 교정은 복잡한 움직임에 유리하고 투명 교정 같은 경우에 분명히 달성하기 어려운 치아 움직임이 있습니다. 투명 교정은 요즘에는 이제 재료도 워낙 좋아지고 소프트웨어도 개선이 많이 됐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직도 이제 브라켓 교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투명 교정하고 브라켓을 같이 써준다거나 아니면 브라켓 교정으로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매복치가 여러 개 있는 환자였어요. 지금 보면은 이 치아 같은 경우에는 만 6세에 나야 되는데 이 환자가 중학생이었거든요. 근데도 아직도 안 나와서
병원에 온 환자입니다. 이 치아는 아예 위치가 잘못되어 있죠. 이런 교정을 할 경우에는 아직은 투명 교정 장치가 적절하진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매복 치 환자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브라켓 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복 케이스도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브라켓 교정은 환자 협조에 영향이 적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환자 협조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투명 교정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20시간에서 22시간을 장착을 스스로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장치를 잘 낄 분들만 투명 교정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안 낀다 그러면 환자분이나 이제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이나 허송세월만 하는 거예요. 그럼 너무 시간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이 환자 협조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잘 껴야 된다. 그렇게 잘 때도 끼고 공부할 때도 끼고 네, 밥 먹을 때 빼고는 다 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환자는 첫 달 모습이에요. 처음 이제 장치 들어갈 때 찍어놓은 사진이고 3개월째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변화가 있는 것 같으세요? 네, 지금 전혀 변화가 없는 것 같죠? 근데 3개월째 장치 껴보니까 이런 상태인 거예요. 하나도 안 맞죠? 그래서 이 환자는 제가 그냥 붙이는 교정으로 전환하자 3개월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그 다음부터 너무 잘 껴서 이제 투명 교정으로 마친 환자긴 한데 이렇게 안 끼면 그냥 붙이는 교정을 하시는 게 나아요. 이 환자분이 매우 바쁜 환자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는 했지만 그렇다면은 그냥 브라켓 교정을 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좀 자유롭게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브라켓 교정 같은 경우는 브라켓이 아무래도 나중에 떼려고 붙이는 거예요. 크라운 같은 경우에는 단단히 접착을 하게 되는데 브라켓을 그 정도로 단단하게 접착하면 뗄 때 치아에 뭔가 해가 가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브라켓 교정 같은 경우에는 적당히 붙여 놓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래서 다양한 음식들을 못 먹게 되죠. 이런 것들 아마 교정하신 분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른 오징어처럼 질긴 거, 그 다음에 견과류, 사탕, 뭐 얼음 이런 단단한 거 먹지 마라. 그 다음에 캐러멜, 껌, 떡 같은 이런 끈적한 거 먹지 마라. 심지어는 비스켓, 사과까지도 조심해서 먹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나는 못 참겠다 하시는 분들은 브라켓 교정을 하시면 너무너무 지연이 돼요. 계속 장치가 떨어지면은 앞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건 물론이고 빽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 제한이 나는 그게 너무 힘들 것 같다 하시면 투명 교정이 더 맞을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브라켓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위생 관리 관련해서도 브라켓 교정은 물론 잘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청결 관리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투명 교정은 구강 위생 관리가 좀 더 쉬워요. 그래서 투명 교정을 해야 되는 분들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신미성이 나는 제일 중요하다. 안 보이고 뭔가 일할 때도 나는 안 보이고 사람들 만날 때도 안 보이고 이런 게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투명 교정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 40대 분이셨고 치아가 보면은 많이 심하게 삐뚤은 건 아니지만 가운데 라인을 고치고 싶어 하셨고 안 맞는 걸요. 그 다음에 치아가 조금씩 삐뚤잖아요. 이런 것들을 고치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붙이는 장치는 절대 안 하시겠다고 하셔서 이렇게 투명 교정 장치를 넣었는데 사실 멀리서 보면은 교정하는지도 모를 것 같아요. 왜냐면 입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마무리한 모습이고요. 지금 보면 가운데 라인도 좋아졌지만 잇몸 라인도 굉장히 개선이 많이 됐죠. 다음 환자 사진을 보여드리면 아래가 많이 삐뚤은 40대 남자분이셨어요. 위에 치아도 이제 삐뚤기도 하고 지금 보면은 거꾸로 물리는 부분도 있고 해서 교정을 권유를 드렸는데 교정을 하시겠다고 오셨고 그런데 이제 투명 교정만 할 수 있겠다. 붙이는 거는 사업상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런 손잡이 몇 개 어태치먼트를 붙여줬고 네, 진행을 이렇게 했습니다. 투명 교정 장치를 이렇게 껴줬고요. 11개월째 보면은 거의 다 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 제한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식사를 마음껏 하시고 싶은 분들 아니면 애들인데 뭔가 원래도 입이 짧은 애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투명교정 장치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면 투명교정 장치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브라켓을 하게 되면은 음식 먹고 이러는데 애가 좀 신경을 쓰기도 하고 한번 떨어지면은 이제 그것 때문에 음식을 좀 덜 먹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아이 같은 경우에도
앞니를 교정을 하고 싶다고 찾아왔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 앞니가 많이 이제 틀어져 있는데 사실 이 시기에 치아가 삐뚤다거나 틀어져 있다는 것만으로도 교정을 권하진 않아요. 근데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앞니가 너무 많이 닿았어요. 그래서 이 환자분 그리고 본인이 이 앞니 빨리 고치고 싶다고 의지가 커서 고치게 되었고요. 투명 교정 장치 해줬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만 이렇게 닫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확장하면서 앞니를 배열을 해줬습니다. 3개월째 모습이고요. 6개월째 네, 다 고쳐진 모습이고 아래는 치아가 다 난 다음에 고치기로 해서 지금 또 진행 중입니다. 처음 하고 6개월째 모습이에요. 그래서 투명 교정 장치는 넣다 뺐다 하기 때문에 식사 제한 없이 잘 먹고 네, 교정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투명 교정 해야 하는 이유는 이제 자주 못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가 굉장히 많이 삐뚤죠. 삐뚤기도 하고 공간도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발치 교정을 했고요. 지금 보면 거꾸로 물리기도 하고 튀어나와 있기도 합니다. 투명 교정 장치 이렇게 들어간 모습이고요. 네, 처음 하고 13개월의 모습이에요. 지금 많이 펴지고 아래는 뭐 공간도 거의 다 닫혔죠. 근데 제가 이렇게 다 안 끝난 사진을 갖고 온 이유는 뭐냐면은 이 기간 동안 이 환자가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군대에 있었습니다. 군대에서 교정을 진행해서 자주 오지는 못하셨어요. 그래서 브라켓 교정은 조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고 투명 교정의 경우는 장치만 잘 끼면은 저희랑 이제 소통을 하면서 그냥 주고 마는 게 아니라 저희랑 계속 소통을 하고 휴가 나올 때마다 와가지고 장치 체크하고 장치 받아가고 이런 식으로 내원 간격을 좀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길게 오시는 분들 6개월에 한 번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면 이렇게 해외에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저희 환자분들 중에서 해외에서 유학 중이거나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캐나다, 영국, 미국 뭐 이런 데서도 오시는데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주로 투명 교정 장치로 교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브라켓에 비해서 응급 상황이 많이 발생하지 않고 장치를 계획에 따라 잘 끼면은 교정이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죠. 물론 이 경우에도 중간중간 병원과의 소통은 꼭 필요합니다. 혼자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요. 네. 마지막이 아니고 요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구강위생 잘하고 싶은 사람도 투명 교정을 해야 돼요. 브라켓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음식이 껴있는 쉽게 끼게 되죠. 왜냐면 구조물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섬유질이 말려 있으면 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양치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투명 교정 같은 경우에는 장치 빼고 양치질하고 치실하고 장치 씻어서 입안에 넣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강위생 관리가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을 이제 많이 이렇게 삐뚤 환자들 투명 교정으로 확장하면서 네, 공간도 없애줬고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네, 이렇게 확장하면서 교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다 남자분들이신 것 같아요. 20대, 30대 남자분들 지금 제가 보여드린 케이스들은. 그럼 브라켓 교정을 해야 되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보겠습니다. 일단 치아의 움직임, 그러니까 교정할 때 치아의 움직임 복잡할 것 같다 하는 분들은,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매복치 같은 경우에는 브라켓 교정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제2대구치가 다 났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송곳니 보니까 너무 작죠. 유치가 아직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원래 송곳니, 영구치 송곳니는 어디 있을까요? 여기에 위치해 있어요. 한번 볼게요. 여기에 위치해 있어서 이 치아 위에 위치해 있잖아요. 그 위치를 옮겨줘야 했어요. 이거를 투명 교정 장치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옮겨준 모습이고요. 네. 처음 하고 이제 교정을 한 모습이에요. 이렇게 매복치. 저희 병원에서 매복치 교정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한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지고 전체 교정을 마무리를 해준 환자고요. 다음은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이제 아래 맨 뒤 치아가 매복이 되어 있었고 위에 치아도 매복이 되어 있는, 그리고 이 아래 매복치 같은 경우에는 이 치아 같은 경우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환자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도 해야죠. 이제 다른 병원에서 임플란트를 권유받았다고 하셨는데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처음 왔을 때 중학생이었어요. 중3 뭐 이랬기 때문에 웬만하면 요거를 세워서 살려보자. 실패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왜냐하면 뼈랑 붙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매복치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이 환자 이 치아 주변에는 이제 낭종이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래서 이 낭종을 없애고 좀 세워주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보면은 위에 치아도 네, 여기는 매복이 돼 있고 여기는 안쪽으로 이런 식으로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무리는 이런 식으로 치아가 잘 물리게 마무리를 해줬고요.
여기 맨 뒤에 치아가 매복이라고 했었는데 잘 세워졌죠? 처음 엑스레이랑 비교하면 네, 양쪽 다 잘 세워진 모습입니다. 그리고 브라켓 교정이 환자 협조 영향이 적기 때문에 나는 장치를 알아서 내가 막 관리하면서 20시간, 22시간 끼는 거 너무 힘들다 하는 경우에는 브라켓 교정을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브라켓 교정 케이스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발치가 필요할 것 같은 분석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브라켓 붙여주고 공간 없애주고 그 다음에 공간을 다 없애서 마무리까지. 지금 보면 장치가 굉장히 복잡하게 막 들어간 것 같잖아요. 마무리 해줬는데 이 환자의 경우, 이런 환자의 경우에 제가 할 일이 많지 환자가 할 일은 양치질하고 음식 조절하는 것만 하면 되겠죠. 입안에 있는 철사가 자연스럽게 자기 할 일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훨씬 덜 써도 돼요. 저도 제가 환자로 브라켓 교정도 해보고 투명 교정도 해봤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 장단점을 전 다 느꼈어요. 브라켓 교정은 제가 할 일 없어요. 그냥 저절로 되니까. 근데 이제 떨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양치질이 어렵고 이런 한계점이 좀 있겠죠. 그렇지만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거. 이 환자의 경우에는 삐뚤고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아랫니도 뭔가 너무 안 보이죠. 제가 아까 아랫니가 반 이상 보여야 된다는데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환자는 교정을 해야겠구나 해서 교정 치료를 이렇게 마쳤고요. 이 환자는 돌출감이 심했기 때문에 네, 입도 최대한 예쁘게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돌출감은 많이 없었는데 치아가 많이 삐뚤어요. 여기 보면 송곳니 내려야 될 자리가 단 1mm도 없는 그런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도 20대 환자분이셨는데 발치 교정을 해서 20대 남자 환자분, 그래서 이렇게 교정을 마쳤고 지금 보면 처음과 마무리 모습입니다. 훨씬 더 심미적이고 대칭적인 그런 모습이 됐죠. 그래서 오늘 제가 투명 교정하고 브라켓 교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선택 기준을 이렇게 만들어 와봤어요. 먼저 신비성이 중요한가? 난 별로 안 중요하다. 그럼 브라켓 교정 하시는 게 마음이 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신비성 중요한데 하면 하루 20시간에서 22시간 착용할 자신이 있는가? 없다. 그럼 무조건 브라켓 교정으로 가셔야 되고요. 나는 그럴 자신이 있다. 그러면 난이도가 복잡한 치료인 경우에는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서 충분히 상담을 해서 결정을 하시고 난이도 그렇게 많이 복잡하진 않다. 그러면 이제 나는 출장, 미팅, 사진 촬영 등이 잦은 편인가? 그러면 투명 교정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선택 기준으로 하시면 되고 표로도 만들어 봤는데 이런 항목들을 따져 보셔가지고 본인한테 맞는 교정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에 제가 썼지만 교정의 성공은 장치보다는 환자와 의사의 협력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면은 의사가 정밀한 진단하고 올바른 치료 계획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장치는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의사가 이런 의사 선생님이 이런 게 입각해서 환자가 협조를 잘 하시고 서로 이제 꾸준히 관리를 잘 하시면 성공적인 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켓이냐 투명 교정이냐 보다는 뭔가 나를 잘 치료할 수 있는 경험 있는 교정 의사가 계획하고 관리하는가가 가장 큰 선택의 기준이 되셨으면 하는 생각에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은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밥 최고님이 39세 직장인입니다. 앞니가 겹쳐 있어서 교정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사람을 많이 만나는 직업이라 투명 교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치과에서는 브라켓 교정이 더 적합하다고 합니다. 어떤 치아 상태에선 투명 교정보다 브라켓 교정이 훨씬 유리한가요? 사실 투명 교정이 요즘에는 굉장히 장치도 좋아지고 프로그램도 좋아져서 대부분의 케이스를 이제 커버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너무 뭔가 장치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거나 하셔서 브라켓 교정을 권유를 하셨을 것 같기도 해요. 다시 한번 상담을 해보시고 투명 교정을 강력하게 하고 싶다고 말씀드리시면 아마 치료 계획을 적절하게 세워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치아가 많이 겹쳐져 있으신 분이라면 장치를 굉장히 잘 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치아가 잘 움직일 것 같습니다. 돌출릭 교정은 투명 교정으로 한계가 있는 경우가 많나요? 예전에는 사실 돌출릭 교정이나 발치 교정이 한계가 많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돌출릭 교정도 투명 교정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투명 교정이냐 브라켓 교정이냐가 그 돌출릭 교정의 한계가 아니라
골격이 튀어나왔느냐 아니면 치아만 튀어나왔느냐 이게 더 큰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엄청 돌출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치아만 튀어나오신 분들은 굉장히 드라마틱한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입은 똑같이 튀어나왔는데 뼈 자체가 많이 튀어나오신 분들은 돌출입 교정으로 큰 효과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양악 수술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장치의 문제가 아니라 환자분의 그런 골격과 치아 상태에 따라서 한계가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서머님이 교정을 빨리 끝내고 싶은데 브라켓 교정이 투명 교정보다 평균적으로 치료 기간이 더 짧은 편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요. 사실 치료 기간은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부분 교정 같은 경우에는 투명 교정이 아무래도 굉장히 일주일에 한 번씩 치아를 이동을 시키기 때문에 빨리 끝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브라켓 교정도 뭐 긴 치료에서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 투명 교정 장치는 안 끼면 오히려 브라켓 교정보다 기간이 더 길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떤 게 길다 짧다 이렇게 딱 평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앞니만 고치는 투명 뭐 그런 교정에서는 투명 교정이 좀 더 빠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브라켓으로 시작했다가 중간에 투명 교정으로 바꾸거나 반대로 투명 교정에서 브라켓으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네, 당연히 가능한데요. 사실 바꾸는 거는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꾸면은 중간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아예 거의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바꾸는 게 가능하지만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는다. 그리고 또 비용이 추가로 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브라켓에서 투명 교정으로 바꾸게 되면 투명 교정은 아예 처음 시작하는 것처럼 그렇게 투명 교정 회사랑 얘기를 해가지고 비용이 청구가 되거든요. 그리고 투명 교정에서 브라켓을 변경할 때 브라켓 가격이나 와이어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새롭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병원에 따라서는 추가 차지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 처음 하신 걸로 쭉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투명 교정은 하루 22시간 착용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하루에 2-3시간 정도만 덜 착용해도 실제 치료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나요? 이건 사실 제가 봤을 때는 환자분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거의 이제 뭐 15시간 정도만 껴도 잘 되는 분도 있어요. 근데 22시간 껴도 좀 덜 움직이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환자분들마다 뼈의 그런 단단함이나 이런 것도 다르고 씹는 힘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간단히 생각을 해보시면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근데 제가 12시간만 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12시간 끼고 12시간 안 끼면 결국에 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좀 많이 확보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버서님이 예전에 교정을 했는데 앞니가 다시 벌어져 재교정을 고민 중입니다. 재교정은 브라켓보다 투명 교정을 하는 경우가 더 많은가요? 제 환자들 같은 경우에 재교정하는 경우에 브라켓을 붙이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투명 교정으로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요. 왜냐면 이미 어금니나 이런 데는 다 마무리가 된 상태고 앞니만 살짝 고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투명 교정이 더 빨리 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예전에 교정을 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다시 붙이고 싶어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저도 이제 2번째 교정을 투명 교정으로 했는데 투명 교정으로, 왜냐면 나이도 들어서 사회생활 하시는 경우도 많고 회사 생활 뭐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옛날에 그 브라켓 했을 때 그런 고통, 네, 양치질도 어렵고 이런 것들을 더 겪고 싶지 않아 하기 때문에 투명 교정으로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니만 고치는 경우에는 투명 교정 장치가 더 유리한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주걱턱이 아닌 개방교합도 교정만으로 개선이 될까요? 서영훈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실 개방교합 환자도 제 환자들 같은 경우에 네, 투명 교정이나 아니면은 브라켓 교정으로 고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골격의 문제인지 아니면 치아의 문제인지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다고 볼 수가 있어요. 골격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수술을 동반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교정으로 어느 정도 고쳤더라도 골격에 문제가 있으면 재발이 거의 100%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은 안 벌어지더라도 점점 다시 벌어지거든요. 개방교합의 경우에는. 그런데 치아에만 문제가 있는 개방교합이다. 그러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서영훈님께서 가까운 치과 병원이나 아니면 교정과에 가셔가지고 진단을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054님이 투명 교정이 일반 브라켓보다 가격 차이가 많이 나나요? 이건 병원마다 다른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투명 교정이 일반 브라켓보다는 비쌉니다. 왜냐면 투명 교정 기공료라는 거는 이제 만들어 오는 가격이거든요. 그게 굉장히 비싸요. 네, 굉장히 비싸서 가격이 일반적으로는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사실 브라켓도 비싸거든요. 하지만 투명 교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장치를 한 번에 보통은 다 만들어 오고 네, 저희도 한 번에 돈을 지불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 차이가 좀 납니다. 신재선님, 앞니만 겹쳐 있는데 앞니를 교정하면 다른 이들은 교정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앞니만 겹쳐 있는 경우에 앞니를 교정하면 다른 이들 교정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금니도 뭔가 정상적인 교합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앞니만 고치게 되면 앞니는 여전히 정상 교합에서 벗어나 있는 겁니다. 앞에서 볼 때는 가지런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앞니가 제대로 안 물린다거나 아니면 앞니가 떠 있는다거나 그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환자 이제 앞니만 교정하고 싶다고 오시는 분들 중에 한 30%는 제가 봐도 앞니만 해도 되는 것 같고 한 70%는 어금니 교정까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가까운 병원 가셔서 진단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고톨러님 강의 감사합니다. 투명 교정이 브라켓보다 덜 아픈가요?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이제 통증에 관련된 게 되게 궁금하시잖아요. 투명 교정은 보통 한 번에 치아 이동량이 0.2mm 2도 정도예요. 그래서 일주일마다 바꾸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한 번에 오는 통증은 더 적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브라켓 교정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좀 아픈데 나중에 갈수록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나중에 갈수록 별로 느낌이 없고 쪼이는 느낌도 덜하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은 통증은 비슷한 것 같은데 한 번에 오는 통증은 브라켓이 좀 더 많은 것 같고 투명 교정은 살짝살짝 치아 이동할 때마다 통증이 조금씩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미세 돌출인 경우 유선님께서 투명 교정과 미니스크루로 발치 없이도 돌출감 해소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미세 돌출인 경우에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CT 설명 드리면서 CT로 후방 한계를 확인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후방 한계를 확인해서 뒤에 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넣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환자분들도 그래서 발치 없이 사랑니를 빼고 뒤로 투명 교정과 미니스크루를 이용해서 뒤로 밀어가지고 교정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세 돌출인 경우에 가능한데 이것도 골격적인 것인지 아니면 치아의 문제인지 혹은 근육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돌출 자체가 입술 두께나 이런 것도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진단을 엑스레이 찍어보시고 진단을 받아보셔야 정확히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환자분께서 유선님께서 미세 돌출이라고 하셨으니까 보통의 경우는 발치 없이 돌출감을 살짝 해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강의와 Q&A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병원에서 뵙는 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